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이 지사는 그야말로 기사회생했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 백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친형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합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강제 입원 절차 관여 사실을 부인한 취지로 일부 사실관계를 숨긴 건 허위사실 공표라며 검찰은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를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5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강제 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이상 소극적인 회피나 방어를 바로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고 한 게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허위사실을 직접 표명하지 않더라도 발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고인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지사는 향후 대선 등 공직선거 출마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지사의 정치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 민주당 대표 선거부터 차기 대선까지 정치 지형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어제 대법원 선고는 대부분 방송사들이 생중계했고 시청률 합계는 12%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 등 코로나 대응 정국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최근엔 부동산 문제 등 전국적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 실험이 성공한다면 정치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 지사가 탄력을 받게 되면 이낙연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고 예상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걸로 내다봤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당권 주자인 이낙연, 김부겸 모두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 쫓기는 입장인 이 의원 측은 전당대회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대선은 다음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대선 가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격렬한 갈등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는 몸을 낮췄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은 이 지사를 향해 정치적으로는 유죄다.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 진전을 전제 조건으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계속 열어놨습니다.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북미 간 논의가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정상회담을 할 만한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며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일말의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 진전이 이뤄질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북미 간 여러 형태의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미 정가에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미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기고문에서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새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하나 이상의 핵 생산시설 폐쇄, 핵 미사일 실험 중지 선언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맞춤형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조건의 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협상이 성사된다면 올 가을쯤 아시아 국가의 한 수도에서 3차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기고문과 관련한 KBS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최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는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커를 하기 전에 워싱턴의 카드, 즉 제안을 보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실무 협상이 열릴 수 있다면서 양측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물론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발언은 일정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과 없는 정상회담은 없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한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도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북한이 2018년 5월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 흔적 등 소규모 정비 활동의 흔적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시설을 재가동하거나 새로운 터널을 뚫는 등 활동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8노스는 지난 5월에서 7월 상업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쪽과 남쪽 갱도 입구 사이의 주요 행정 지원 구역에서 차량 흔적과 기타 물체가 가끔 포착돼 활동이 진행 중임을 나타냈다며 이 물체들의 목적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방사능 감시 활동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여비서가 와야 마라톤 기록이 좋아진다는 등 성차별적 업무와 성희롱이 수시로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여성 직원에 대한 왜곡된 성 역할 수행이 강요돼 왔다는 겁니다. 보도에 조지영 기자입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장이 마라톤을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며 주말 새벽에 출근을 요구하고 참모들이 결제를 받을 때는 비서에게 시장의 기분을 확인하거나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조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 비서실이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 환경이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시장이 운동을 마치고 온 후에는 속옷을 가져다 주고 벗어둔 운동복과 속옷을 봉투에 담아 집으로 보내는 것도, 시장의 낮잠을 깨우는 것도 모두 여성 비서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여성 비서가 깨워야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침 저녁 시장의 혈압을 체크하는 비서에게 박 전 시장이 자기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에 안 좋다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최대한 정제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단체의 제안 사항을 대폭 수용해 조사단 구성에 임할 계획이라며 조사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시장실이 있는 서울시청 6층을 증거 보전하는 등 수사를 지속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한편 경찰은 공간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서울시 관계자 등을 소환해 행적 등을 조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고소사실 유출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 박원순 전 시장은 사망 전날 저녁 7시쯤 이곳에서 전현직 구청장들을 만났습니다. 2시간 동안 식사를 했는데 종업원의 요청에 사진도 찍는 등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특별하게 당황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대요. 그냥 똑같이 그냥 식사하고 나가셔가지고. 서울시 관계자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박 전 시장이 공간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성추행 관련 소문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 등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튿날 오전 9시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시장 공간으로 걸어갑니다. 10시 10분
고 전 실장은 공간에서 걸어 나옵니다. 1시간 남짓 성추행 고소건과 관련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전날과 당일 공간 CCTV를 확보해 누가 드나들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고 전 비서실장에 이어 어제도 서울시 관계자 2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임순영 젠더 특보는 아직 부르지 않았다며 사망 경위 수사에 필요한 인물 중 연락이 닿는 관계자들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부서를 지정해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할지 곧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석 대에 청구했던 통신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이같이 밝히며 강제 수사의 필요성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박 전 시장이 북악산에서 발견됐던 당시 현장에 있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부산항에 들어온 원양어선에서 러시아 선원 20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 새 부산항 러시아 선원 확진자만 40명에 달하는데요.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남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의 800톤급 원양어선입니다. 이 배의 러시아 선원 중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달 26일 감천항으로 입항한 이 배는 정부의 강화된 검역 조치에 따라 승선 검역이 이뤄졌지만 별 이상 없이 통과했습니다. 승선 검역 때는 무증상이었지만 이후 증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승선을 해서 발열 체크를 직접 하고 증상을 물어보고 이런 부분일 건데 그거조차도 지금은 이제 구멍이 난다 이거죠. 이런 가운데 국내 항만 노동자 21명이 지난 3일 이 배에서 하역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선박 수리를 위해 조선소 노동자 상당수도 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2척에서 모두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승선 검역 도중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항에서 러시아 선원들의 확진이 잇따르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러시아 선박 선원들의 검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최근에 해외 유입 사례가 많은데요. 이라크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확진 사례가 크게 늘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4명입니다.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에서도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밝힌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1명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60명대로 올라섰는데 해외 유입 47명, 국내 발생 14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 중 20명은 이라크에서 온 해외 건설 근로자들입니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우리 근로자들이 여기에 노출됐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만 34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카타르를 거쳐 국내로 입국했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탑승 전에 출국 검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계보건기구 등은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나 출국 검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 산발적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오 기준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됐고 경기 의정부에서도 헬스장 확진자 지인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경기도 시흥 서울대 효요양병원에서도 지난 15일 입원 환자가 확진된 뒤 같은 병실과 옆 병실에서 각각 추가 확진자가 1명씩 나왔습니다. 대전에서는 서구 일가족과 관련해 1명, 광주에서도 방문 판매와 관련해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다소 줄었다며 이는 밀폐시설을 피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잘 써서 집단 감염을 막은 우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신도가 9천여 명에 이르는 수원의 한 대형 교회에서는 확진자 3명이 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교회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해 추가 감염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도 모르게 확진자와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한 장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고위험군과 자주 접촉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일 경우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국내로 특별 수송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이분들의 조속한 귀국을 돕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특별 수송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미 전 세계로 일부 근로자가 귀국했지만 아직 800여 명이 더 남아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2,19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 소폭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54포인트 상승한 2,195.3에, 코스닥은 1.83포인트 오른 776.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데다 경제 지표도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54,000원 선을 회복했고 고려아연은 구리 가격 인상 소식에 오름세입니다. 또 반도체용 불화수소 양산을 시작한 SK머티리얼즈는 실적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연일 동반 약세를 보였던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나란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05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민정부 통계를 보면 2018년 중국의 혼자 사는 인구수가 7,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에는 이 수치가 9,2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혼자 사는 독신 가정이 늘면서 1인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베이징 산리툰의 한 라면집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혼자 라면을 먹는 젊은이들로 식당 안이 가득 찼습니다. 一周来个2次3次，自己一个人来吃的话，这个比较小的空间，周围人谁有打扰谁，我觉得这种设计是非常好的。 새로 생기는 식당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명 음식점과 식품업체도 1인 소비자를 위한 메뉴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出了一个原创的陪吃娃娃，小火锅的订单量已经占整体的外卖的订单量达到40%左右了。 가전시장에도 1인용 전기밥솥, 소형 냉장고 등이 월 평균 10,000개 이상 판매되는 등 소형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혼자 사는 독신 가정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 수요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워케이션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일이라는 뜻의 워크와 휴가라는 뜻의 버케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요즘 일본에서는 쉬면서 일하는 이 워케이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가나가와현 지시입니다. 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낡은 건물을 고쳐서 기업에게 워케이션 공간으로 하루 단위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는 야마자키 씨입니다. 얼마 전 동료들과 함께 이곳에서 워케이션을 즐겼는데요. 家での仕事ってやはりメリハリがなかなかつかないんですよね。ただオフィスはオフィスでやっぱ最近結構人が増えてきていますし。 이곳은 와이파이 등이 잘 정비돼 있어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근처 맛집을 찾아 점심을 즐겼는데요. 동료들과 평소와는 다른 경험을 공유해 팀 결속에 도움이 됩니다. 일이 끝난 뒤에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바다를 찾았습니다. 이날은 비가 내려 다소 아쉬웠지만 야마자키 씨는 날씨가 좋은 날 동료들과 함께 다시 이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대형 캠핑카들이 줄지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 남동부 발렌시아의 한 캠핑촌. 보통 여름 휴가하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떠올리는데요. 이번 여름은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해외여행 대신 캠핑카를 이용해 자연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휴가를 선택했습니다. 캠핑카를 타면 이동이 자유롭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이용객들은 말합니다. Una serie de gente a estar dentro de la caravana comiendo, creo que es mucho más seguro estar comiendo dentro de la caravana.
올 들어 스페인의 캠핑카 시장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커졌고 한동안 캠핑카 주문과 대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서 올 7, 8월 캠핑카 예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코로나19로 휴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캠핑카 타고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월부터 봉쇄됐던 갈라파고스 제도 국립공원이 최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갈라파고스 제도는 코로나19로 지난 3월 중순부터 4개월간 문을 닫았는데요. 인적이 끊긴 섬에는 바다 이구아나 등이 관광 코스였던 곳에 둥지를 틀기도 했습니다. 최근 에콰도르 정부는 지역 경제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의 관광지들을 개방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관광객들에겐 엄격한 방역 규정이 요구됩니다. Para desinfección de sus manos y durante el trayecto a estos sitios cercanos a los centros poblados, todos los visitantes, turistas nacionales, extranjeros o comunidad local debe ir con mascarilla.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머무는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에콰도르 해안에서 약 1000km 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는 찰스다인의 진화론의 요람으로 다양한 생물들의 보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어제 21대 국회가 47일 만에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원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1987년 개헌 후 가장 늦게 열린 국회 개원식. 문 대통령은 지난 20대 국회의 가장 큰 잘못은 협치 실패에 있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개원식을 기다리며 9번이나 고친 연설문. 특히 사흘 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최대 민생 현안이 된 부동산 문제엔 강력한 투기 단속 의지를 재확인하고 야당의 주택 공급 확대 요구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난항을 겪고 있는 공수처장 추천은 7월 회기 내 완료를 당부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의 국회 비준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통합당은 부동산과 대북 정책 등 현 정부 실패를 대통령이 모두 야당 탓으로 돌리며 최근 현안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국회를 떠나는 문 대통령을 향해 한 남성이 신발을 던지며 항의하는 경호 허점이 드러났지만 청와대는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21대 초선 국회의원 151명 중에 4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대부분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양정숙 의원.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 등이 불거져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제가 의도한 거는 아닙니다. 제 의도와 다르게 저도 정말 집값 올라가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경실련이 후보 등록 시점인 올해 3월 기준으로 21대 초선 국회의원 151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의원은 42명으로 전체의 30% 가까이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유주택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소유한 주택 173채 가운데 70% 가까운 119채가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4구에 주택이 있다고 신고한 의원은 모두 22명인데 이들 가운데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라도 달라진 것이 없고 기존에 해왔던 의원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당별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 평균은 18억 5천만 원, 7억 8천만 원인 여당 의원들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경실련은 다주택 국회의원들을 기재위와 국토위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다주택 초선 의원 42명 중 11명은 이미 해당 상임위에 배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도심 지하보도에서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던 20대 남성이 그곳을 지나던 현직 경찰관 부부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대전 번화가의 지하도 한 20대 남성이 계단을 오르는 여성 뒤로 바짝 따라 올라갑니다. 손에 든 건 휴대전화. 여성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한 부부가 발견합니다. 휴일에 외출을 나왔던 현직 경찰관과 그 아내입니다. 이들 부부는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쯤에 핸드폰 뒷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살짝 꺼내시더니 그분 특정 신체 부위를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 20대 남성을 붙잡고 있는 사이 아내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범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계단에서 자신을 붙잡고 불법 촬영 사실을 추궁하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자신을 폭행하는 거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남성이 그대로 계단 아래로 도주하자 부부는 시민들과 합세해 다시 붙잡았습니다. 뒤이어 출동한 경찰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더니 이 여성을 포함해 이틀 동안 23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의 빠른 판단과 적극적인 행동이 추가 범죄를 막은 겁니다. 비번 날이어도 경찰이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만약 시민이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줘야 되는 게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오늘은 요란한 소나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까지 내려갔지만 대기가 몹시 불안정해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은 곳은 5mm, 많은 곳은 70mm로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또 국지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mm가 넘는 소나기가 퍼부는 곳이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하게 짧은 시간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이 32도, 서울과 대구가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 더 덥겠습니다. 내일 제주와 전남, 경남을 시작으로 일요일에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